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 그래, 돈 마련은 그럭저럭 끝냈단 말이지. 하고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은 말한다. 다소 느릿느릿한 평소의 말버릇이 그대로 드러난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서 입의 근육이 미처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와 같은 말이다. 하지만 그건 일부러 능청을 떠는 것뿐이고 늘 그렇듯이 실제로는 온몸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깨어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얼마나? 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대답한다. 현금이 40만원 정도, 그 밖에 현금 카드로 뺏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약간. 물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급한 대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나쁘지 않군. 급한 대로 말이야. 하고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은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돈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주고 간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까마귀 소년이 말한다. 맞아, 그 돈은 아니야. 라고 나는 말한다. 까마귀 소년은 비꼬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조금 삐죽거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 돈의 출처는 여기 누군가의 서랍 속일 것 같은데? 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 말을 빙 돌려 묻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말투로 나를 놀리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좋아. 하고 까마귀 소년은 말한다. 넌 그 돈이 꼭 있어야 하지. 절실하게 말이야. 그리고 넌 그 돈을 손에 넣었어. 빌렸든 말없이 슬쩍했든 또는 훔쳤든. 뭐 아무렴 어때? 어차피 그건 내 아버지 돈이니까. 그 정도면 급한 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그 40만원이 얼만지 모를 쓰고 나면 어떻게 할 작정이지? 지갑 속의 돈이 설마 숲속의 버섯처럼 자연히 불어날 리도 없고 말이야. 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하잖아. 돈은 곧 바닥이 나게 되겠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때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할 거다. 라고 까마귀 소년은 앵무새처럼 내 말을 복창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아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고 나는 말한다. 까마귀 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이봐, 넌 좀 더 세상이란 걸 알아야 해. 15살짜리 소년이 머나먼 낯선 고장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잖아. 누가 그런 인간을 고용하겠어? 나는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나는 금세 붉어진다. 어쨌든 좋아. 하고 까마귀 소년은 말한다.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답답한 얘기만 늘어놓아봐야 소용없으니까. 넌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이제 남은 건 그걸 실행하는 일뿐이야. 무엇이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이니까 기본적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래, 어쨌든 이것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부터 넌 무척 터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 하고 나는 말한다. 분명히. 하고 까마귀 소년은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넌 무척 강해졌어.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까마귀 소년은 말한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넌 아직 15살 아니냐고. 내 인생은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된 거나 다름없지.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엔 잔뜩 넘쳐있다는 걸 알아야 해. 지금 너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연희 때처럼 아버지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있다. 까마귀 소년은 그 자리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곳에 있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무척 좋아한다. 지금은 꿀볼 모양의 유리 문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지. 나는 말한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해.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까마귀 소년은 맞장구를 친다. 문진을 테이블 위에 놓고
머리 뒤에서 손을 깍지 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 또 내 결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내가 집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멀건 가깝건 거리 같은 건 너무 기대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해. 나는 새삼스럽게 거리에 대해서 생각한다. 까마귀 소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손가락 끝으로 양쪽 눈꺼풀을 누른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어둠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늘 하던 게임을 하자 라고 그는 말한다. 좋아 하고 나는 말한다. 나도 그와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크게 쉰다. 내 말 잘 들어. 엄청나게 지독한 모래 폭풍을 상상해봐 하고 그가 말한다. 다른 모든 일들은 모두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가 시키는 대로 엄청나게 지독한 모래 폭풍을 상상한다. 다른 일들은 모두 완전히 잊어버린다.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내 속은 텅 빈 것 같다. 모래 폭풍이 곧 머리에 떠오른다. 늘 그랬듯이 나와 까마귀 소녀는 아버지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 위에서 그 모래 폭풍을 함께 상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명이란 끊임없이 진행하는, 방향을 바꿔가며 어느 특정한 지점에 집중되는 국지적인 모래 폭풍과 비슷하지 하고 까마귀 소녀는 나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어떤 경우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로를 바꿔가는 국지적인 모래 폭풍과 비슷하지. 너는 그 폭풍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폭풍도 내 도주로에 맞추듯 방향을 바꾸지. 너는 다시 또 모래 폭풍을 피하려고 내 도주로의 방향을 바꾸어버린다. 그러면 폭풍도 다시 내가 도망치는 방향으로 또 방향을 바꾸어 버리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치 날이 새기 전에 죽음의 신과 얼싸안고 불길한 춤을 추듯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폭풍은 어딘가 먼 곳에서 찾아온 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 폭풍은 그러니까 너 자신인 거야.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걸 체념하고 그 폭풍 속으로 곧장 들어가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눈과 귀를 깍 틀어막고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는 일뿐이야. 그곳에는 어쩌면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간조차 없어. 거기에는 백골을 분쇄해 놓은 것 같은 하얗고 고운 모래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런 모래 폭풍을 상상하란 말이야. 나는 그런 모래 폭풍을 상상한다. 하얀 해오리 바람이 하늘을 향해 굵은 동아줄처럼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다. 나는 두 손으로 눈과 귀를 꽉 틀어막는다. 몸 안으로 그 고운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모래 폭풍은 이쪽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자꾸 다가온다. 나는 그 폭풍의 압력을 멀리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막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입구 까마귀 소년이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는다. 그러자 모래 폭풍은 사라진다. 나는 아직도 눈을 감은 채로 있다. 넌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되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터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 스스로 이해해야만 하는 거다. 알겠지? 나는 그냥 잠잠고 있다. 까마귀 소년의 손의 감촉을 어깨 위에 느끼면서 이대로 천천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넌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된다. 하고 까마귀 소년이 잠들려고 하는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인다. 내 마음에 짙은 남색 글자로 한 땀 한 땀 문신을 새겨놓듯이. 그리고 물론 너는 실제로 그놈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 맹렬한 모래폭풍으로부터. 형 이상학적이고 상징적인 모래폭풍을 뚫고 나가야 하는 거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놈은 100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내 생사를 찢게 될 거야.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피를 흘리고 너 자신도 별 수 없이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뜨겁고 새빨간 피를 너는 두 손으로 받게 될 거야. 그것은 내 피이고 다른 사람들의 피이기도 하지. 그리고 그 모래 폭풍이 그쳤을 때 어떻게 자기가 무사히 빠져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너는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아니, 정말로 모래 폭풍이 사라져 버렸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게 되어 있어.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해. 그 폭풍을 빠져나온 너는 폭풍 속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내가 아니란 사실이야. 그래, 그것이 바로 모래 폭풍의 의미인 거야. 15번째 생일이 돌아왔을 때 나는 집을 나가 멀고 낯선 도시로 가서 자그마한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된다. 물론 순서에 따라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요점만 말한다면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5번째 생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집을 나와 멀고 낯선 도시로 가서 자그마한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어쩐지 옛날 동화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어떤 의미로든 옛날 이야기는 아니다.